나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거리에서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로 불리던 남자였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군산의 작은 조선소에서 시작해 국방부와 얽힌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인생은 전쟁이다. 지면 끝장이다. 그 말은 나에게 새겨졌지만 나는 그 전쟁에서 패배자였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첫 번째 후크, 그날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내 결혼식 날, 그는 신부의 손을 잡고 이 결혼은 없다고 선언했다. 신부는 그의 회사 비서였다. 내 약혼녀였다. 두 번째 후크,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가족.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복수. 피로 물든 복수가 아니라 그를 무너뜨리는 그림자 같은 복수. 세 번째 후크, 10년 후, 장례식장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내가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2015년 여름, 서울의 더운 공기 속에서 결혼식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28살, 아버지의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무능력자라고 불렀다.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내가 왜 경영을 배웠어? 군대 나가서 뼈 좀 굵혀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군대를 조기 전역했다. 체력이 약해서. 그게 아버지의 실망의 시작이었다. 약혼녀, 지은이는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비서로 들어와 나를 만났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식장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가운 눈빛. 모두 물러나라.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지은이는 울면서 그의 곁으로 갔다. 죄송해요, 오빠. 아버님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녀를 택했다. 그녀의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이다. 내 집안.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소는 부채로 휘청거렸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넌 약해. 회사를 망칠 거야. 지은이는 강해. 그녀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릴 수 없었다. 그는 내 아버지였다. 대신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울었다. 부산에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온라인으로 군사 관련 자격증을 땄다. 왜 군사? 아버지가 항상 군대를 동경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육군 소령 출신으로 전쟁의 영웅이라고 자부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어느 날 바다 근처에서 만난 남자. 그는 해군 장교였다. 군대 가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역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그는 웃었다. 그럼 다시 도전해봐. 해군은 용서가 많아. 그 말에 홀려 나는 재입대했다. 29살의 나이로.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훈련은 지옥이었다. 체력이 약한 나는 매일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약해라는 그 말, 나는 이를 갈았다. 2년 만에 소위로 임관했다.
해군 작전사령부. 그곳에서 나는 비밀 임무를 맡았다. 북한과의 첩보전. 표면상 평범한 장교지만 속으로는 헤이즈 작전의 일원이었다. 헤이즈.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첩보 네트워크. 나는 그 일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5년, 10년. 나는 점점 올라갔다. 중위, 대위, 소령.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가족. 끊었다. 아버지에게는 실패한 삶으로 보이게 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지은이와 함께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부사장. 결혼도 했다. 아버지와.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것, 군대에서의 성공을 숨긴 채 회사에 침투했다. 가짜 신분으로 컨설턴트가 되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나를 모른다. 아버지도, 지은이도. 첫 번째 움직임, 회사의 군수 계약을 방해했다. 해군 쪽에서 문제 있음으로 막았다. 아버지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뉴스에 나왔다. 주가 폭락. 그는 나를 생각했다. 그 녀석 때문인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두 번째, 지은이의 비밀. 그녀는 회계 부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국세청에 보냈다. 조사 시작. 그녀는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심했다. 나는 지켜봤다. 그림자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한강의 바람이 차가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10년째 되는 해, 나는 대령이 되었다. 헤이즈 작전의 핵심.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빼오는 임무. 위험했다. 한 번은 총에 맞을 뻔했다. DMZ 근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살아남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망가뜨렸다. 잠은 오지 않았다. 꿈에 아버지가 나왔다. 넌 약해.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졌다. 심장병. 그는 나를 찾았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아들아, 돌아와라. 용서한다. 나는 웃었다. 늦었다. 나는 행동에 나섰다. 세 번째 움직임, 아버지의 과거 비밀. 그는 젊었을 때 군대에서 부패를 저질렀다. 무기 밀수. 내가 해군에서 입수한 자료였다. 익명 제보. 군검찰 조사,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이게. 어떻게 그는 지은이를 의심했다. 내가 한 짓이야? 지은이는 반격했다. 그녀는 영리했다. 나의 가짜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컨설턴트, 이상의 이 그녀는 나를 추적했다. 카페에서 마주쳤다. 오빠. 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이렇게 변했어? 복수 때문에? 그 밤,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만났다. 비가 왔다. 미안해. 아버님 강요였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물었다. 사랑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택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나의 군대 신분을.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나는 방문했다. 진짜 얼굴로. 아버지, 그는 눈을 깜빡였다. 너 왜?
나는 말했다. 제가 헤이즈예요. 아버지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는 웃었다. 미쳤어. 내가 군대에? 웃기지 마.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복수의 네 번째 단계. 회사의 주주총회. 나는 컨설턴트로 참석했다. 아버지가 연설 중이었다. 우리 회사는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해군 본부에서. 긴급 소집. 나는 나갔다. 총회장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 사장 부패 의혹. 아버지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은이는 나를 찾았다. 이게 내 복수야? 가족을 파괴하는 거.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어.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너도 똑같아. 악마가 됐어? 나는 고민했다. 멈출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헤이즈 작전의 최종 임무. 북한 첩보원 포획. 성공하면 나는 후위 제독. 30년 복무 인정. 하지만 그건 비밀. 표면상 나는 실패자. 임무는 성공했다. 총격전 끝에. 나는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장군이 왔다. 잘했어, 헤이즈. 그 순간 아버지의 장례식 소식이 들려왔다. 아니, 장례식이 아니었다. 그의 퇴임식. 아니, 기다려.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끝났다. 퇴임식 날 서울의 국방부 청사. 아버지는 초청받았다. 과거 영웅으로. 그는 약해진 몸으로 왔다. 지은이는 곁에. 나는 뒤에 섰다. 군복으로.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장군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합니다. 헤이즈 후위 제독 30년 복무. 김태준 대령. 모두가 놀랐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태준, 나는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무슨... 뒷이야기를 설명했다. 10년의 군 생활. 헤이즈 작전. 복수. 그는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는 멀어졌다. 너 진짜 제독이었어?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아버지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죽였다. 아니, 자살로 위장한 살인. 어머니는 그의 부패를 알았다. 그날 결혼식 전에 그는 어머니를 죽였다. 내가 모르는 비밀.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장군 앞에서. 아버지, 당신이 한 짓.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사고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음, 문서. 모두가 충격받았다.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군사 재판이야. 지은이는 나를 택했다. 오빠, 용서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가 남았다. 아버지는 감옥으로. 나는 제독으로 승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사회는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뉴스, 배신의 가족, 복수의 제독, 논쟁이 일었다. 내가 옳았나? 아버지를 파괴한 게 정의인가? 인터넷은 갈라졌다. 아들은 악마 vs 아버지가 먼저. 나는 한강에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냥 고통의 연장. 재판날 아버지는 변호사를 대동했다. 내 아들은 미쳤어. 복수광이야. 나는 증언했다. 그가 어머니를. 증언대에서 그의 눈물이 흘렀다. 태준아, 왜 나를 미워해? 나는 내게 최고를 주려 했어? 증언자들이 나왔다. 지은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실수, 그녀의 증언은 나를 흔들었다. 장군, 김대령은 영웅이다. 30년 복무는 사실 모두가 헤이즈에 놀랐다. 안개 같은 첩보원. 아버지는 몰랐다. 그의 아들이 국가의 그림자였다. 반전, 아버지의 편지. 재판 중 발견. 태준아, 내 어머니는 자살이 아니야. 내가 보호하려 했어? 부패를 숨기려 그는 살인이 아니었다. 오해. 어머니는 그의 비밀을 알았고 그는 막으려다 실수로. 사고야.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잘못된 건가? 재판은 중단. 아버지는 석방. 하지만 명예는 잃었다. 회사는 파산. 지은이는 떠났다. 우린 다 망가졌어. 나는 제독으로 복귀.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취업 PH 만들었다. 친구들은 내가 너무 멀리 갔어라고. 가족은 없음. 아버지가 다시 병들었다. 나는 병실로 갔다. 아버지, 용서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넌 강해졌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지은이가 왔다. 함께하자. 우리는 재혼했다. 헤이즈 작전의 후유증. 나는 PTSD. 밤마다 악몽.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결말은 MB고. 행복. 아니, 그냥 생존. 사회는 논쟁. 제독의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서울의 안개 속에서.